예,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격 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 속에 또 하나의 이슈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하루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명절 이슈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법 리스크로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기소라며 강한 반발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데요. 양측의 반응 들어보시죠.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 추석 전야에 어쩌면 이제 검찰발 태풍이 분 건데요. 윤재관 교수님.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그 양당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네. 또 한쪽에서는 검찰의 억지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판단을 위해서 저희들 기억을 2년 전으로 예. 좀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2020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예, 당시에 오세훈 후보는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그리고 과거 시장 재임 시절에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찰이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 주요한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요. 그 이전에 1년 전에 있었던 201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적용을 했을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세훈 후보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 이번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제대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오세훈 후보 그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본인이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허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인이 재임 시절에 인허가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판례를 근거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예. 그런 걸 비교봤을 때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무리한 기소이자 편파적인 기소이고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남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무리한 기소고 편파적인 기소다. 김재섭 위원장님은 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뭐 예를 들면 협박을 당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예.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다분히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예. 협박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무유기로 다스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국토부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국토부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썼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로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직무유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주관적인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사실관계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시기를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적시를 하셨거든요. 예. 그럼 이거 역시도 사실관계 여부로 다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는 사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앞뒤 맥락들을 고려해서 죄로 묻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소환에도 민주당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응하지 않았고 그 외에 검찰이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한 것인데 이것 자체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검찰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검찰의 기소는 사실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생각이 되고 야당 입장에서는 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일부 그 허위사실 공표인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를 했고 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불기소가 됐어요. 변호사비 네. 대납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불기소가 됐고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또 기소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추후 법정 다툼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법정 다툼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는 예. 이게 사실의 영역인지 의견 표현의 영역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예. 이게 헷갈리게 되면 어떤 범죄인지 헷갈리게 되면 이거는 추상적이고 의견 표현으로 봐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시 내용입니다. 예. 협박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보고요. 본인이 협박으로 느꼈다 이런 뜻인가요? 예. 본인이 협박을 한 사람은 협박을 받은 사람은 협박으로 느낄 수 있지만 예, 한 사람은 예.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예. 그 아까 직무유기라고 직무유기를 거론하셨는데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 그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명시적인 방법도 있고 우회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사실의 영역으로 갖게 되면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선거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이 국가기관에 너무나 과도하게 개입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예. 추후에 법정 다툼은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고요. 3년 전에 있었고 그 판례가 전혀 바뀌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리한 법정 공방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무죄가 날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앞으로 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좀 예상이 되는데 검찰의 기소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안팎에 미칠 파장도 상당히 클 텐데요. 어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면 의원직 상실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대선 기간 동안 썼던 정치 자금을 다시 그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433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 당사를 전부 처분을 하더라도 300억 정도밖에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민주당이라는 간판 자체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이 아마도 그 전까지 계속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사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가장 정치색이 얕은 수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정말 공소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뭐 소환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 앞으로 남은 백현동 수사라든지 대장동 수사라든지 법인카드 의혹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예. 적게는 6개, 많게는 10개에 이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사실 앞으로 계속 진행될수록 야당발 좋은 소식들이 다 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벌금형 100만 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야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전부 묻혀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당내 당으로 지지율을 보게 되면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좋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네. 비등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여권발 악재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다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전방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부분이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 파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앞서 얘기가 된 그 433억 원의 반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만약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예.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분명하게 그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예.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묻지마 기소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들을 국민들이 더 하시기 전에 이미 입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잘못됐을 때 출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한다는 것은 지금은 너무 시기도 이른 내용, 앞서가는 얘기다. 앞서가는 예. 내용뿐만 아니고 이번 기소의 문제점을 흐트러놓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향후에 미칠 전국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꼭 제가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사정정국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예. 그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대부분이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국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그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날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협치는 없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결국 윤석열 정부는 다음 총선 전까지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라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다음 총선까지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선거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통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년이라고 하는 대통령 임기의 절반 정도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어떤 분들은 전국이 아주 격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영수회담 그리고 여당 대표까지 포함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과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옛날로 말하면 과도한 정치 싸움으로 인해서 예. 민생이 완전히 멈추는 일들은 없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근데 지금 기대하고 그 있습니다. 야당도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서 이제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강대강 이렇게 대치를 이제 전선을 가파르게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특검을 통해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 쉽게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연 배우가 지금 행방불명돼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더 좀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예. 2010년 1월 12일부터 가장매매, 통정매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고요. 예. 2010년 1월 12일 당일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거는 내가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1인 매매 알아서 판단해서 투자하라 라고 하는 1인 매매를 맡겼기 때문에 나는 예. 가담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 1인 매매를 받았던 이모 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본인은 1월 12일 거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 조작은 분명히 있었고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분명히 동원됐는데 그 주가 조작 주식 매수를 한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주연 배우가 행방불명된 상태인 겁니다. 예. 이 상태에서 뉴스타파가 지난 9월 2일 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특검을 통해서 예. 그 주가 조작의 이 주연 배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특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이 있고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뭐 이런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통과된 건 아직은 이제 발의해 놓은 상태죠. 이게 저 추석 연휴 직전에 이런 법안을 이제 발의한 것은 결국은 이제 추석 밥상에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이제 올리기 위한 어떤 그 야당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 이제 이런 그 분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 더 좀 더 그 거론이 많이 될까요? 저는 다분히 딱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만 올리게 할 수 없다. 예. 이재명 대표의 악재만 밥상에 올릴 수 없다. 당연히 여권발 악재도 올려야 된다라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 문재인 정부 내에서 검찰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직무정지를 시키고 몰아내려고 했었을 텐데 이 간단한 수사를 예.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게 했느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게 저한테로 묻고 싶거든요. 차라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날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간단한 수사를 먼저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예. 왜 지금까지 계속 무혐의 처분이 났느냐. 예. 수사가 지지부진했느냐. 저는 이거를 오히려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다분히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용도로서 지금 발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특검법에 관련돼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허들이 많죠. 허들이 굉장히 많은 예.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 특검법의 내용으로 담을지에 대한 내용조차도 아직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통일이 안 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든 추석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같이 올려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서 다소 급하게 이런 현실 가능성이 없는 특검법들을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사해야죠. 근데 이 수사가 왜 이렇게 간단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질질 끌어졌는지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과 국민의- 관련해서는 예. 제가 분명하게 그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기억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억을 2년 전으로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2020년에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검찰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던 시절입니다. 왜 그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제대로 수사를 못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전직 검찰총장이자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태에서 과거 식구였던 분의 이 부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느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기를 말씀드리면 예. 작년에 12월에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구속 기소가 있었는데 예. 이미 그 이전인 11월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확정이 되어 있던 예.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직 검찰총장이죠. 제1야당의 대선 유력 후보가 확정이 되어 있죠. 예. 이런 상태에서 현 정부와 당시 정부와는 각을 세우고 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느냐? 이건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책임론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분들은 기억을 조금 본인의 편리한 방법대로만 기억을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김재섭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근데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려면 이제 법사위에서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최종적으로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제가 그 민주당의 그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예, 아니기 예. 때문에 그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넘어야 할 산은 대단히 많이 있죠. 패스트트랙을 김도우 위원장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예.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도 패스트트랙은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10명이고 1명이 더 필요한데 조정훈 의원이 비판적인 입장이라면서요? 비판적 예.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전체 의원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예. 상임위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본회의에서도 가능한데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가능한데 예. 현재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이고요. 예.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6분입니다. 예. 그러면 175석이고요. 정의당이 6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합치면 180석이 가능하죠. 예. 근데 그렇게 통과한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 있으면 또 3분의 2 이상의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일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산 넘어 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드러나고 있는 최근에 녹취록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검찰 수사에서도 계속 수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예.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도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없는 이런 상황을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타개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에 좀 달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면서 정치권과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추석을 앞두고 좀 의도적으로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나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방식을 차용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자유롭게 대답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늘 천금 같아야 되고 한마디 한마디에 꾹꾹 의미들이 눌러 담아야 되는데 예. 사실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예. 사실 대변인 정도가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목소리로 나올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리를 좀 두시면서 국정 현안을 챙기는 모습 자체는 저는 그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도 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 전화 통화는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 아직까지는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방향들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 입장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여야의 대표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게 또 맞다고 보는 것이 예. 아직까지 여당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당이 아직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여당을 패스하고 대통령부터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정치적인 문법과도 좀 다소 동떨어진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계속 세우면서 자기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 여당 대표보다는 대통령을 예. 직격하면서 각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영수회담부터 예. 제안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순서가 있다. 여당 대표부터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내부의 문제가 이제 우선 순위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인용으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 13일 만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했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집권당의 운영을 이렇게 도박처럼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정진석 위원장, 새 비대위원장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또 다른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국민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정진석 그 새 비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당연히 국회 부의장은 겸직이 금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예. 그러나 과거 사례가 2번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합니다만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한 당의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면 대표인데 당의 대표인데 당의 대표가 국회의사봉을 든다. 이게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새 비대위원장 어쩔 수 없이 정진석 위원장으로 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대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중진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진 의원님들 풀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장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고충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돌고 돌아서 다시 윤핵관 그것도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다시 당대표를 예.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출범과 함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사퇴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또 가처분 신청,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게 다음 주 14일에 같이 이 부분도 심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했었던 가처분 신청보다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난번엔 9일 걸렸죠. 그렇죠. 예. 지금 근데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랑 예. 지금이랑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비대위 자체에 대한 부적법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당원당규 개정이 있으면서 이 상황 자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도가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당원당규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하나 남아있는 김용태 최고위원의 자리를 박탈하는 방식, 이른바 사후 입법을 통해서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처분 신청을 내렸던 선례가 있는 데다가 사후 입법이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그 속도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인용 생각이 가능성이 됩니다. 더 크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제 비대위 운명이 다시 한번 결정될 것 같은데 좀, 네. 예, 지금 김재섭 위원장님은 이제 인용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이제 당은 다시 이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일 것 네. 같은데. 저도 역시 인용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어서 비대위를 구성했던 그 자체가 원인 무효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비대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2달이 됐습니다. 2달의 기간 동안에 집권 여당이 계속 국민들에게 극심한 혼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정상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염치라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빠른 이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예. 가처분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끝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또 다시 인용된다 예. 그러면 예. 정말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만다 얘기 이후에 또다시 박주선 의원이 간다. 그다음 결국 정진석 의원까지 예, 됐던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우회가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정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로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 소식 알아봤는데요. 자, 추석 민심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집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